자,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볼까요? 사실은 꿈에서 왕비 누구였어? 아왕과 여영 두 왕비로부터 남의 도인과 인연이 있어서 바다 끝으로 향할 여정이 예비되다 언젠가 해피엔딩이 될 것이다. 남의 도인이 도와줄 것이다. 어느 부분에 있었나요? 이 앞부분에 있었죠. 자, 부인이 꿈속에 나타나서 이런 말을 했죠. 남의 도인이 그대와 인연이 있으니 잠깐 의탁하게 될 것이요 라고 했잖아. 남의 도인이 당신을 도와줄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이 맞는 답이 되겠네요. 자, 사씨가 거절이 아닌 기절이대. 여기 선생님 또 오타 났네. 그래서 기절이에요, 기절. 으악! 이렇게 오타 나고 난리도 아니야. 답도 지금 2번이에요, 2번. 근데 2번이 3번이어서 났죠? 지금 선생님 이게 새벽에 막 하다 보니까 너무나 잠이 온 나머지 엉망진창으로 선생님이 여러분 가르치려고 잠을 밤에 거의 안 자요. 막 한 3시간? 4시간? 이 정도 자고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업 준비를 하다 보면 이렇게 엉망진창 나도 모르게 자면서 졸면서 만들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이렇게 말해주긴 하는데 어쨌든 여러 이제 충격적인 일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선생님이 열심히 이렇게 집에서 잠도 한 3시간 4시간밖에 안 자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사씨가 기절한 사이에 유모는 황릉묘에 가서 사씨를 깨울 방도를 찾았다. 자, 사씨가 기절한 사이에 유모가 황릉묘에 가야지 해서 사씨를 어떻게 깨울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한 것 아니었지. 이건 전혀 나와 있지 않은 정말 생뚱맞은 내용이 되는 거죠. 사씨는 어떻게 깨어났어요? 사씨가 깨울 방도를 찾아가지고 유모가 깨운 게 아니고 사씨는 어땠어? 주렴이 내리는 소리 때문에 그냥 놀라서 그냥 깬 거죠. 이 앞부분에 있잖아요. 주렴을 내리는 소리가 요란했다. 그래서 그 소리에 놀라서 주렴이 내리니까 놀라가지고 소리 때문에 몸을 일으켜서 깼잖아요. 주렴 내린 소리 때문에 깬 거예요. 자, 그다음 볼까요? 3번 사씨는 묘에서 만난 여승의 말을 통해서 여승이 일에게 찾아온 연유를 알게 되었다. 그렇죠. 사실은 묘에서 만난 여승이 뭐라 그랬어요? 자, 묘에서 만난 여동과 여승이 뭐라 그랬어? 합장하면서 우리는 동정 군산에 사는 사람인데 조금 전 꿈결에 가는 버스에게 어진 여자가 화를 만나서 날이 저물어 갈 것을 몰라 방황하니 뭐 이런 거 있죠. 황림배로 가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꿈속에서 제가 들었다고요.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묘에서 만난 여승의 말을 통해서 그렇구나. 꿈속에서 관음보살한테 무슨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를 구하러 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 맞죠? 아니 그러니까 맞네. 자, 4번 볼게요. 자, 유알림은 전에 동청을 꺼렸던 사씨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씨를 의심했다. 그 전에 그랬다고 했죠. 여기 유알림 여기 부분에 나왔죠. 유연수가 유배지에 도착해서 바람이 거세고 인심이 사나워서 가진 고초를 겪으니까 외로운 가운데 전혀 청명함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얘기했죠. 사씨가 동청을 꺼렸는데 동청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제 생각하니까 그 말이 맞다. 사씨가 진짜 하는 게 맞았는데 후에 막심하도다. 자,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마을 사람들은 유알림의 사례를 보고 수질 탓에 생긴 병을 없앨 방도를 찾을 수 있었다. 그렇지. 유알림 같은 경우는 꿈속에 나타난 노파가 여기에서 꿈속에서 만난 노파가 뭐라 그랬어요? 바로 나는 동장군산에 사는 사람인데 바로 이 병 안에 있는 물을 마시면 괜찮아질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진짜로 보니까 꿈속에서 깨니까 병에 든 물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물이 솟아났다고 했잖아요. 부악 쏟았다고 했잖아요. 그 물을 먹으니까 굉장히 달달하다. 그리고 그 물을 먹으니까 나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고 너무나 신기하다. 사람들도 같이 나누어서 마셨다. 라는 한 부분이 뒷부분에 나오게 되죠. 자,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유알림의 예시를 보고 수질 탓에 생긴 병을 없앨 방도를 찾을 수 있었다. 라는 건 맞는 답이 되겠죠? 그럼 2번을 볼까요? 기흥매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역시 수능 기출이에요. 이렇게 앞에서 써줘야지. 이렇게 2018학년도 수능 기출이 됩니다. 자, 기획은 바로 뭐냐? 선생님 제가 다 써놨어요. 주렴을 내리는 소리가 됩니다. 자, 사씨가 꿈에서 깨게 되는 소리로 사씨가 비현실 세계인 꿈에서 현실 세계로 돌아오게 되는 계기다. 여기 있었죠. 주렴을 내리는 소리가 요란했다. 이 소리에 놀라서 몸을 일으키니 부인이 깨신다. 이 소리에 놀라서 깨서 저 꿈에서 깼죠. 자, 그러니까 맞겠죠. 자, 2번을 볼게요. 자, 대나무 숲이 니은입니다. 자, 사씨가 꿈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장소로 비현실적인 상황과 현실적 상황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공간이다. 이거 왜 그럴까요? 자, 이 대나무 숲을 해서 뭐라 그랬어? 조금 전에 꿈속에서 깼는데 나 저거 봤는데 분명히 저기로 내가 왔다 갔는데 꿈이 아닌 것 같은데 믿지 못하겠는데 하는 거 있었죠. 대나무 숲에 관련된 내용이요. 네, 그곳에 가보니까 진짜로 사당이 있었고 진짜로 꿈에서 본 현판이 걸려있었고 간판이 걸려있었고
있었고 그것도 황능묘라고 적혀 있었고 진짜로 꿈에서 만났던 아왕과 여영의 묘였잖아. 그렇지 꿈에서 본 것과 똑같았다 라는 말이 나오죠. 그걸 봤을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비현실적인 상황 즉 꿈과 그리고 현실 서로 연결이 되는 공간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꿈에서 봤다잖아. 그렇지 가비가 진짜 있었잖아. 꿈속에서 본 거.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꿈의 상황과 현실적 상황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공간이다. 맞는 답이 되겠죠. 자 디귿을 볼까요? 초상화 사씨가 꿈에서 보았던 왕비의 모습을 환기하는 건데 이게 또 이게 화기라고 적었네요. 이거 화기는 이거 왜 화기예요? 환기 떠오르게 한다는 거야. 환기는 떠오르게 하는 물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상화를 보고 아왕과 여인이다 이렇게 떠오르잖아. 자 그래서 꿈에서 보았던 왕비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물건으로 바로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사씨의 믿음이 드러내는 소재이다. 초월적인 존재 누구겠어요? 아왕과 여인이 되겠죠. 꿈에서 나타났잖아요. 자, 그 존재에 대한 사씨의 믿음을 드러내는 소재다. 맞는 답이 되겠죠. 자, 4번을 볼까요? 배 같은 경우에는 사씨가 꿈에서 계시를 받아서 사진을 준비한 수단으로 사씨가 꿈에서 계시를 받아서 준비했나요? 그것은 아니죠. 자 여기서 보시면 배는 사씨가 꿈에서 계시를 받아서 사전에 준비한 게 아니고 여승이 그죠? 여승이 말이죠. 여승이 자기가 꿈속에서 관음보살에게 뭔가 얘기를 듣고 그것 때문에 준비해 온 것이다 라는 게 바로 벼가 되겠죠. 그리고 사씨하고 두 왕비가 재회할 수 있도록 돕다. 다시 만나도록 만들어줬다. 야양과 어연을 다시 만나도록 배를 타고 가서 만나도록 도와줬다. 그런 것도 아니죠. 자 그러니까 답이 아닌 것이 되겠네요. 자 미음의 병 같은 경우 요 있었죠. 허리병 안에 뭐 들었어? 물 들어있었죠. 물 들어있었던 병. 자 유알림이 꿈에 등장한 물건으로 그렇죠. 자 유알림이 처한 위급한 상태를 호전시킬 방도가 생기게 되는 단초이다. 그렇죠. 이걸 먹고 몸이 낫죠. 자 그러니까 유알림이 꿈속에 등장한 물건이기도 하고 유알림이 처한 위기가 뭐야? 위급한 상태가 뭐야? 병에 걸렸잖아. 아프잖아. 이것을 낫게 하는 방도. 맞네요. 자, 그 다음 2018학년도 수능 기출 문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A는 뭘까요? 바로 사씨의 꿈이에요. 다 적어놨거든요. 바로 이 부분이죠. 길을 찾아서 대나무 숲을 뒤쪽으로 갔던 사당이 있더라. 황릉묘라고 적혀있더라. 보면 아왕과 여영 두 왕비의 모로 꿈에서 본 것과 같았다. 자, 이 꿈을 누가 꾼 거예요? 바로 사씨가 꾼 꿈이겠죠. 자, 비에 나오는 꿈은 어딘가요? 그 노파 나오고 나는 동정군산에 사는 사람이로다. 막 이렇게 하고 병을 뜰 한가운데 놓고 사라졌다. 한림이 놀라 일어나니 그래서 꿈에서 깨니 그것은 꿈이었다. 라고 하는 부분이 비였죠. 자, 그럼 비의 꿈은 누구의 꿈이에요? 바로 유한림의 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A 사씨의 꿈과 B 유한림의 꿈에 대한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골라볼까요? 자 1번 A 자 사씨의 꿈 B 자 유한림의 꿈에서는 모두 꿈을 꾼 주체를 돕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출연한다. 그렇죠. A에서는 바로 누구였어요? 아왕과 여영의 두 왕비가 나타나서 나중에 잘 될 것이다. 막 그런 얘기 했었죠. 부인이 이곳에 오긴 오겠지만 아직 때가 멀었소. 남의 도인이 그대와 인연이 있으니 잠깐 의탁하게 될 것이요. 이 또한 하늘의 뜻이리라. 뭐 이런 얘기하면서 나중에 당신 잘 될 거예요. 이런 거 얘기한 게 있었죠. 자, 유한림의 꿈에서는 또 누가 나왔나요? 유한림의 꿈에서는 흰옷 입은 노파가 나와서 병을 들고 나와가지고 동정 군산에 사는 사람인데 여기 뭐라 그랬죠? 병이 위독하니까 이 물을 먹으면 병에 들어있는 물을 먹으면 당신 좋아질 거예요. 해서 역시 유한림이 아픈 유한림을 돕는 존재인 어떤 사람이요? 바로 흰옷 입은 노파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 둘 다 맞네요. 자, A와 B에는 모두 꿈을 꾼 주체가 만나고 싶어하는 역사적인 인물이 등장한다. 자, B 같은 경우에는 흰옷 입은 노파니까 딱히 역사적 인물 아니죠. 자, A 같은 경우에는 뭐 그나마 뭐 조금 얘기를 한다면 아양과 어영 같이 뭐 약간 이제 만나고 싶어하는 뭐 역사적 인물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둘 다 A와 B에는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맞는 답이 아닌 것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밑에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와 B에는 모두 꿈을 꾼 주체가 정한 고난이 심화될 것임을 암시한다. 고난이 점점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한다. 라는 게 나오는데요. A에서는 오히려 남의 도인을 만날 것이라는 말이 있었죠. 왕비가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 힘든 일이 해결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B에서는 노파가 나타나서 물이 든 이 병에 든 물을 마시면 한림의 병이 나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오히려 좋아
좋아진 쪽으로 변하고 있지 고난이 좀 더 심각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나타나 있지가 않죠. 그러니까 아니네요. 자, 4번도 볼까요? A에는 B에서와 달리 꿈을 꾼 주체가 공유하고 있는 과거의 기억이 나타나고 있다. 꿈을 꾼 두 주체가 누군데요? 바로 사씨하고 누구겠어요? 바로 유알님이 되겠죠. 자, 유알님과 사씨가 서로 공유하고 있는 과거의 기억이 A에 뭐 딱히 나타났나요? 나타나 있지 않죠. B에서는 이제 굳이 찾아보자면 뭐 이 부분 정도가 아닐까요? 이제 뭐 유현수가 이제 뭐 이제 유배지에서 온갖 고생을 하니까 이제 좀 뉘우치게 되더라. 이제 그때 이런 거 있었죠. 사씨가 예전에 동청을 꺼렸는데 이제 생각하니 그 말이 옳도다 하면서 사씨를 이제 떠올리는 부분 있죠. 동청을 싫어했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거였다. 뭐 굳이 찾아보자면 이제 그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꿈을 꾼 두 주체가 공유하고 있는 과거의 기억이잖아요. 동청을 싫어했다라는 뭐 그 기억을 떠올리고 있다. 이제 B에서 뭐 굳이 찾아보자면 그렇게 뭐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렇지만 이제 A에서는 B와 달리 이제 A에서 찾는 거니까 답은 아니겠죠. 자, 5번을 볼까요? A에서는 또 A와 달리라고 써 있는데 이게 아니고 B예요. 이게 잘못 써져 있네. 이게 문제가 이게 B에 B에서는 A와 달리 어떻다는 거예요? 꿈을 꾼 주체의 출생 내력이 제시되어 있다. B에서는 유알림의 꿈에서는 사시의 꿈에서와 달리 꿈을 꾼 주체 즉 유알림의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다.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나요? 뭐 그런 내용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이건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 돼요?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어서 역시 2018학년도 수능 기출 이어서 봅시다. 자,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제 18세기 보기를 먼저 보는 거예요. 항상 보기가 나오면. 자, 18세기 선비 이항호라는 사람은 사시남정기를 읽고 사시남정기 후서를 썼다. 그러니까 사시남정기를 읽고 그 뒤에 남긴 글이에요. 그러니까 뭐 독후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뒤에 덧붙이는 말 뭐 이 정도. 자, 그는 이 소설이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이게 뭐예요? 바로 복선하음입니다. 똑같이 답이 여기 뭐 설명이 다 되어 있네요. 착한 사람이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화를 받는다 라고 하는 복선하음의 이치를 담고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죠. 소설을 원래 별로 이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서 소설을 처음에는 조금 약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았는데요. 이런 이제 가정 소설, 특히 이제 사시남정기 같은 경우에는 권선징악이 뚜렷하고 그리고 이런 유거적인 가치관을 잘 전달하고 있다고 해서 이제 당시에는 이제 소설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소설 긍정론의 예시가 되기도 했었다. 뭐 그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복선하음의 이치를 담고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과오가 있는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그 잘못을 한 사람이라도 잘못을 깨닫고 착한 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재앙이 상사로움으로 바뀌는 경우에도 주목한다. 그러니까 이제 기이한 것도 있더라. 이제 뭐 그런 얘기겠죠. 한편 꿈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기이한 만남이 나타나는 듯 허구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람의 일이 연관된다면 이를 두고 괴이하거나 맹랑한 것이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다고 평한다. 그러면서 말이 교화에 관련되면 괴이해도 해롭지 않고 일이 사람을 감동시키면 또 뭐라는 거요? 또 괴이하고 헛되어도 기뻐할 만하네 라고 하는 김시습의 시 구절을 인용하였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기의 내용이 나타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기의 내용을 참고해서 윗글을 감상해야 하는 거니까 여기에 맞춰서 보기를 여러분들이 읽어야 되는 겁니다. 1번을 볼까요? 유할님이 유배지에서 얻은 질병이 탄이슬과 같은 물러서 치료된다는 설정에서 어떤다고 여기 나와있죠. 유할님의 재앙이 상사로움으로 전환되는 양상이다. 그렇지, 병이 나아지게 됐죠. 유할님 개인의 재앙이 상사로움, 와우 신비한데 탄이슬과 같은 물 때문에 낫게 되었다 라는 거 찾을 수가 있겠죠. 일부러 색깔을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자, 유할님이 유배지에서 고초를 겪는 가운데 예전의 청명함을 회복하는 장면에서 과오가 있는 사람이라도 잘못을 깨닫고 착한 대로 나아가는 과정을 엿볼 수 있군. 그렇죠. 여기 나와 있죠. 뭐라고 그랬어요? 유할님은 예전에 동청을 사씨가 꺼렸는데 그걸 못 알아봤었어요. 당시에는. 자, 그런데 유배지에 가서 아주 고생을 하게 되니까 예전의 청명함을 회복하게 됐다라는 문장이 나왔었죠. 자, 거기서 봤을 때 이제 이 지문이랑 연결을 시킬 수 있다는 거야. 아무리 잘못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이고 발음이 안 되나, 이라고 하더라도 잘못을 깨닫고 착한 대로 나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3번을 볼게요. 사시의 꿈에서 예견된 인도자와의 인연이 사시의 꿈에서 예견된 인도자와의 인연이 여승의 꿈에서 제시된 바와 조응하여. 그렇지. 사시의 꿈에서 예견된 인도자와의 인연과 그리고 여승의 꿈에서 계시된 바와 조응을 해서, 조응은 서로 이제 꿈이 서로 만났다는 거예요. 꿈이 서로 만나가지고 여승 일행이 사시를 찾는 장면에서 기이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양상을 엿볼 수 있겠군. 그렇죠. 기이한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시의 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인도자와의 만남 있었죠. 그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었어요? 거기서 사시의 꿈에서 왕비는 사시를 남해로 인도하는 자가 올 것이다 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었죠. 또한 남해 동정에 살고 있는 그 여승의 꿈에 누가 나타났어요? 관음보살이 나타났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사시를 도와야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지시를 내리고 있죠. 자, 이것은 다 어때요? 두 사람의 만남이 모두 하늘의 이제 그런 뜻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신기하죠. 자, 그러니까 기이한 만남에 이루어지는 양상을 엿볼 수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되겠죠. 자, 4번을 볼까요? 학사정이 생기기는 유래가 신기하지만 아주 신기하지만 사람들에게도 받아들여져서 지금까지 전해진다 라고 했던 점에서 이거랑 연결이 된다는 거야. 허구적인 이야기일지라도 여기죠. 위에 여기랑 연결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허구적인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아이고 발음이 안 돼요. 사람의 일에 연관이 되므로 그러니까 좀 약간 신기하잖아요. 학사정 거기 물이 단 이슬이 같이 달달했고 그걸 먹으니까 병이 나왔다. 그러니까 약간 뻥같이 보이더라도 허구적인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이래 사람들이 진짜 그것을 먹고 나왔다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학사정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의 일하고 연관이 되면 괴한 것으로 볼 수만은 없다. 사람의 일하고 연결이 되잖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보기 내용이랑 연결시켜서 해석을 한다면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5번을 볼까요? 유알림에게서 가진 고초를 준 만큼 인심이 사나웠던 행주 사람들이 셈에 얽힌 이야기를 듣고 복선함의 이치, 이게 아닌 거예요. 셈에 얽힌 이야기를 듣고 복선함의 이치를 깨달았다. 자, 셈에 얽힌 이야기를 듣고 착한 사람은 그렇구나, 복을 받는구나, 악한 사람은 그렇구나, 벌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나요? 그런 것을 알게 되었나요? 셈에 얽힌 이야기를 듣고요.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연결된 건 아닌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에서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았다. 오히려 샘물을 먹고 병세가 다 나아진 유알림을 본 마을 사람들이 나도 그럼 먹어야지 하고 샘물을 나눠 마시고 병을 낫게 되는 효과를 보았다는 내용만 나왔죠. 그것을 뭐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착한 사람 그렇군, 역시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 것이야, 이런 것을 깨달은 것은 아니겠죠. 자, 그러니까 5번이 답이 아닌 것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플러스 자료식 이제 뭐 책이 있는 학생은 이렇게 보시고 없는 학생이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돌려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던, 돌려서 우리가 비판을 한 풍간 소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얘기하고자 했던 바가 있답니다. 아시겠죠? 원래 이야기하고자 한 바가 있어요. 그럼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을까요? 바로 숙정과 인연왕후 장희빈의 내용이 되는 거겠죠. 한번 간단히 볼까요? 자, 역사적인 사실을 반영했다. 다시 남정기. 자, 사시가 남쪽으로 간 이야기. 자, 조선 19대 임금이 숙정과 그리고 누구라고? 왕빈 인연왕후 사이에서 아들이 없다가 누구? 장희빈 사이에 앙제를 낳았다. 인연왕후 뒤에는 누가 있었다? 바로 서인이 있었다. 장희빈 뒤에, 장씨 뒤에는 누가 있었다? 바로 남인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숙정이 인연왕후보다 장희빈을 더 사랑하게 되고 여기 낳은 왕자를 뭐라고 했어요? 이 서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서인 누구라고? 인연왕후 쪽이라고요. 반대를 무릅쓰고 장씨와의 사이에서 난 아들을 세자로 세우는 게 이쪽의 사랑이 가게 됐죠. 이쪽으로 사랑이 뿅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장씨의 모해로 인연왕후를 폐위시키고 유배를 보내게 된다. 자, 인연왕후를 폐위시킨 사건이 배경으로 제시가 되어 있었네요. 자, 근데 이 소설의 바로 작가는 누구였어요? 바로 김만중이었죠. 김만중은 어느 쪽이었다? 바로 서인 쪽이었다고요. 자, 그러니까 인연왕후가요 바로 폐위되고 유배 보낸 요 사실을 아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임금님의 잘못이에요. 그것은
것은 아니되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 그렇죠, 풍간소설, 우회적으로 완곡하게 서로 간한다 라는 겁니다. 간을 이제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야 되냐, 오른발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우회적으로 돌려가지고 오른발을 하는 이제 그런 소설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임금님의 잘못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 지은 소설이 바로 사시남정기이다. 풍간소설이다. 소설의 배경이 중국어로 되어 있는 것은 이러한 비판을 조금이나마 가리기 위한 장치로 볼 수가 있다. 그렇죠. 진짜로 대놓고 막 숙종이라든지 인현왕후라든지 장희빈이라든지 이렇게 진짜로 얘기를 하게 된다면 어머나 김만중 큰일이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면 너무나 곤란하기 때문에 일부러 중국어로 배경을 바꿨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 바로 김만중이라는 작가의 유교적인 가치관이 아주 잘 드러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시라는 인물은, 그러니까 사시가 바로 인현왕후를 빗대서 나타낸 것이겠죠.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바로 여성의 도리를 다하는 덕성 있는 여성으로 그렸다. 그러니까 이 사시라는 인물은 지금의 가치관에 비춰봤을 때는 조금 답답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너무나 유교적인 가치관이 뚜렷하게 있는 인물이죠. 자기가 자식을 못 낳는다고 그럼 첩을 들이시죠 하고 자기가 얘기를 해요. 사시가. 이제 그 점을 봤을 때도 조금 이해가 안 가죠. 요즘 시대적인 생각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자, 그런데 이 당시에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여성으로서 그 대를 이어야 한다는 그런 도리를 다하는 대단한 덕성 있는 여성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처첩 간의 갈등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고 있어? 부정적인 시선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김만중의 유교적인 여러 가치관이 잘 드러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자, 인물 간의 이제 특성과 관계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인물 간의 특성 뭘까요? 바로 사시하고 유할림은 서로 어떤 관계죠? 부부죠. 자, 이 이제 작품 자체로만, 지금 나온 지문으로만 봅시다. 자, 사시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물에 빠져서 죽으려고 했다. 자, 이것도 너무 나약해요. 그죠? 집에서 쫓겨나서 의지할 사람이 없이 아주 막막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두 왕비와 왕과 여영이 도와주게 되었죠. 어디에서요? 바로 꿈속에서 나타나서 사시를 위로하고 사시를 도와줄 사람이 나타났고, 남의 도인이 그대와 인연이 있으니 잠깐 의탁하게 될 것이요 하늘의 뜻이니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유할림은 남자 주인공이었죠. 자, 유할림 같은 경우에 원래 이름은 유연수라고 했어요. 유연수인데 뭐라고 했어요? 이제 벼슬 이름 여기다가 한림학사라는 벼슬을 했기 때문에 이제 유할림이라고 이제 여기 나온 겁니다. 자, 사시를 의심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했었죠. 사시가 예전에 동청을 걸렸었는데 그 말이 옳았었다 막 이렇게 한탄을 하면서. 자, 그리고 유배지에서 아주 고초를 겪으면서 좋지 않은 이제 물을 먹고 병이 들었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누가 도와줬어요? 역시 꿈속에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지문이 전부 뭐로 엮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꿈속에서 어떤 조력자가 나타났다. 사시의 꿈에서는 사시를 돕는 조력자가 나타났다. 발음이 안 돼. 자, 유할림의 꿈에서는 유할림을 돕는 조력자가 나타났다. 이런 것으로 이 지문이 묶였다고 여러분들 딱 이제 눈치를 챌 수 있겠죠. 자, 그 유할림의 꿈에서는 누가 나타났어요? 바로 노파가 나타났죠. 노파가 나타나서 유할림에게 물이 든 병을 주면서 유할림의 병이 낫게 될 것이다. 이 병 안에 든 물을 드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여기에서 인물들이 그는 꿈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사시는 꿈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두 왕비를 만났었죠. 아왕과 여행을 만나서 남의 도인의 도움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들었죠. 그리고 또 현실에 왔을 때는 자신을 도와주러 온 여승과 여동을 만나게 됐죠. 자, 그리고 유할림은 저 꿈속에서 흰옷을 입은 노파가 병의 물을 마시면 좋아질 것이다 라고 했죠. 자, 근데 현실에서는 또 어땠어요? 현실에서는 이 노파가 진짜 나타나거나 병의 물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병을 놓아뒀던 그 자리에서 물이 솟아나서 그 물을 마시고 병을 고치게 됐죠. 자, 이런 걸 봤을 때 결국 이 꿈에서 기능은 어떤 것들을 볼 수가 있냐? 앞으로 인물에게 닥칠 일을 예고하고 있구나. 약간 예고편 같은 거구나. 왜냐면 여기서 꿈에서 널 도와줄 것이야. 야야. 근데 진짜 현실에서 도와주러 온 여승과 여동을 만났고, 자, 꿈에서는 이 물을 마시면 괜찮아질 것이야. 근데 진짜로 거기에서 나온 물을 먹으니까 나아졌고 이런 거 있죠. 자, 그래서 둘 다 인물에게 이제 일어날 그 미래의 일을 예고하게 됐고, 또 인물이 겪은 현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그 다음 이 글의 창작 배경이 되는 역사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작가의 창작 의도를 파악해보자. 역사적 사건 계속 엄청 많이 얘기했죠. 자, 인연한 글을 장희빈이 시기와 모함을 통해서 숙정이 쫓아낸 요 사건 아니되옵니다.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 자, 근데 글의 내용은 이제 이것을 빗대서 어떻게 돌려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은 누구예요? 사실은 인연한 거고요. 장희빈은 사실은 누구예요? 교시고요. 자, 지금 유할림이 누구예요? 숙정이 되겠죠. 여기 교시는 장희빈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역시 사시 역시 교시의 시기와 모함으로 유할림이 쫓아내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결국 무엇을 말하고 싶었겠어요? 서인 쪽에 있었던 김만중은요, 결국 인연왕후가 폐위되는 것은 아니되옵니다 하고 숙정의 잘못을 일깨우고자 하는 게 바로 작가의 창작 의도라고 볼 수가 있네요. 됐죠? 자, 이렇게 하면은 2018 학년도 여러분의 수능 기출 문제 지문이랑 그리고 문제까지 해설을 다 끝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